박근호의 빅시자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이슈 또 토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박근호의 빅시자의 이슈는 어떤 거를 볼까요? 공매도 얘기군요. 예, 다음 달 말에 재개된다는 얘기는 좀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얘기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공매도 하면은 과거에 이제 특정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불법 공매도를 해서 무차익 공매도를 해서 좀 문제가 거기서 촉발이 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왜 싫어할까라고, 저도 이제 개인 투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작년에 그게 이슈였잖아요. 네, 왜 싫어할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이제 불공평하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대비해서 이제 불공평하다라는 게 어떤 게 불공평하냐면은 어떤 정도 한도도 있고 굉장히 좀 절차도 좀 복잡하고 개인이 하기에. 개인이 하기에.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번에 가장 바뀐 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거든요. 네. 전산화. 근데 그 전에는 전산화가 안 됐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수기로. 공매도를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요? 뭐 빌린 거 얼마 주문 내는 거 이런 걸 다 수기로 작성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만도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워낙 공매도가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랑 뭐 대만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산화가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처벌이 좀 많이 엄청 세졌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처벌이 굉장히 세는데 일본은 처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벌금 같은 게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리고 무기징역까지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번에 바뀌었었는데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라는 기관의 공매도를 칠 때 많이 올라갔고 고점에서 뭐 이 종목이 정말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매도를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멀쩡한 종목이 저평가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공매도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약간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 공매도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면이 그래요? 그걸 한번 잠깐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보죠.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말씀하신 대로 좀 긍정이고, 이거는 힌덴버그 이게 이제 그 비행선 옛날에 힌덴부르크에서 이제 독일에서 미국 네. 뉴저지로 가다가 이제 추락을 해서 여객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여객기죠 비행선. 네, 비행선.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것은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는 이 힌덴부르크를 따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골라내겠다라고 해서 힌덴버그 리서치 얼마 전에 이제 청산을 했죠. 이제 이 대표가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 힌덴버그 리서치를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이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니콜라 수소 트럭이 사기에 가깝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시장에서 밝힌 게 이 힌덴버그 리서치거든요. 니콜라 수소 트럭이 막 달려요. 막 달리는데 알고 봤더니 달리는 게 아니라 언덕에서 밀어갖고 언덕 내리막길에서 밀어갖고 저거는 자체적으로 달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밝힌 게 바로 이 힌덴버그 리서치거든요. 이거는 사기죠.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약간 너무 고평가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골라서 이 매도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는 좀 힘들고 우리나라 여건상 좀 그런 면이 그렇죠. 있죠. 뭐 협박 전화도 엄청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3월 31일 날 이제 4달 말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는데 과거에는 공매도가 살짝 재개됐을 때 코스피 2000, 코스닥 150 위주로 이제 재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뒤에 재개가 됐을 때 공매도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그게 좀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분들이 그분들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매도에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키워드를 먼저 좀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타겟. 예.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살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이제 증권사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팬덤이 굉장히 두꺼운 업종군들이라 증권사에서는 공매도가 3월 31일 날 재개되면 이런 업종군들을 조금은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겁니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G를 보면 이제 공매도의 타겟으로 하고 이제 증권가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 이게 좀
조선주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조선주 전반적으로. 근데 방산주가 사실 조선주보다 더 올랐다라고 몰랐는데 왜 방산주는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방산주를 공매도 매도 타켓으로 지금 찝어주는 증권사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이 방산주 자체는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도 좋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직 차익 실현하기 전에 어떤 물량들을 미리 공매도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조선주도 물론 수급이 좋긴 합니다만 약간씩 좀 풀리는 좀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전 증권사 이제 이 공매도 관련돼서 이런 업종군들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는 증권사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조선주를 좀 꼽았고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이건데, 로봇, 예. 네, 이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나온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실 미래 성장성을 얼마 정도로 주가에 적용을 시키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 매출 뭐 100억 조금 넘는 기업이 7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참 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원래 뭐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성장성을 먹고 자란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게 좀 약간 선을 넘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들기도 네. 하는데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일단은 이제 실적적인 바탕 없이 사실 방산과 조선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그럼요.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발 어떤 그 뉴스의 타이틀로도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 리스키하다라고 증권사들 공통적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네. 번째가 조선, 두 번째가 로봇이 이제 공매도의 첫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죠. 네. 그날이후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역사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시작돼서 네 번째로 이제 재개되는 상황인데 그 앞전 세 번 동안에 그 공매도 기간 동안의 흐름과 그다음에 공매도가 풀린 후의 흐름,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외국인들은 어떠한 포지션을 시장에서 가져갔는지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폐쇄했다가 네, 다시 네. 재개장됐을 때 네. 얘기네요. 이제 자, 첫 번째 공매도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2008년도 때 10월 달서부터 다음해 이제 9월까지 약 1년 정도 이 노란색 구간이 공매도가 금지가 된 구간이고요. 네. 그다음 이게 노란색 바깥쪽 부분은 공매도가 풀린 다음에 흐름, 네, 빨간색 흐름은 이 공매도 기간 동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사실 없죠. 뭐 담보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공매도 후에는 워낙에 2008년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풀린 뭐 외국인들 바다가 이제 공매도 기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고 있었었죠. 네. 그 다음에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 공매도는 언제였냐면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때 그러네요. 2011년도 좀 굉장히 짧았죠. 네네네. 네, 한 두 달 정도 두 달, 세 달 정도 갔는데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초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단기간에 좀 했는데 그 후에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반등 주고 외국인 수급도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묘하게 보면 사실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매도 이제 코로나 위기 때 가장 중요한데 이때는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좀 길었었죠. 그러게요. 근데 이때 안 오르면 사실 주식도 아니었고 예, 예. 주식도 아니었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지는데도 이때 이제 뭐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맞아요. 개인 투자들이 엄청난 매수를 했고 사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가장 많이 냈던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는 가장 생각이 듭니다. 최근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 거품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뭐 10배우로 정도 찾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 거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사실 이 고점쯤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도 한 1년 이상 좀 힘들었던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엔 어떨까? 이번에 이제 앵커님 역사상 최장 공매도 금지 구간이거든요. 1년 네. 6개월.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금지가 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거품이 껴있는 시장인가 중요한데 우리 앵커님께서는 혹시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풀린다. 일단 시장에 거품이 껴있다고 볼 시장은 우리는 현재는 아니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또 과거 공매도 때는 보면은 지금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팬데믹 다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외부적인 위기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매도가 진행이 됐었다 그러면 이번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주가가 막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공매도를 실시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정치적인 뭐 네. 그런 이유들이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잣대로 좀 전망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뭐 어떤 종목, 과거에 이제 공매도가 들어가기 전에 대차 잔고가 가장 많았던 종목군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실적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많이 오르는 올라요. 종목군들 위주만 좀 조심을 하면 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네. 이 회색이 그 코스피 시장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공매도 금지된 기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군들은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계속 더 빠졌죠. 빠졌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공매도가 주가 흐름에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누군가 공매도를 하니까 싫을 뿐이지 주가 흐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어서 어차피 떨어질 종목을 공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공매도는 이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한 방향만 열어주는 네.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있고 물론 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이 선진화되는 하나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탑픽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나왔습니다. 하이브요? 왜 네, 하이브. 하이브. 하이브입니까? 일단 지금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서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막 사기 시작했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하는 투자 방식인데 하이브는 그럼 그 거꾸로라는 얘기냐? 주가가 네. 좀 올라갈 것 같다고 보시는 지금 거군요. 오히려 하이브 같은 종목을 공매도를 쳤다가는 이게 좀 손실이 좀 커질 수도 있는. 네. 자, 그에 대한 근거는 사실 저는 리포트를 볼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서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는 사실 그렇게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뭐 하이브 매출의 근데 추이를 보거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의 지금 활동을 보면은 굉장히 좀 오래 그리고 네. 내년까지 르세라핌이나 뭐 아일리 그다음에 보이스 넥스도어인가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뉴진스에 대한 노이즈는 이제는 없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보통 완전체 BTS가 이제 컴백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 하이브를 솔직히 먹여 살렸던 BT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으면 이들이 왔을 때는 사실 뭐 말이 좀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퀀텀 점프도 가능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만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작년 가을 기준에서 40~50% 정도씩 엔터들이 다 올랐는데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이에요. 이제 기관수는 워낙에 이제 탄탄하고 1월 작년 말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올해 들어서 좀 사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 좀 여기 끝에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의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성장성,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모멘텀까지 있는 회사들은 사실 공매도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손해 볼 일을 걔들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또 공매도라는 이 제도가 3월 말에 시작되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 또 새로운 또 시장이 하나 생각해야 될 변수가 생긴 네, 셈이 맞습니다. 됐습니다.